이제는 누구나 챗GPT에 원하는 내용을 글로만 입력하면, 심지어 한국어로 입력해도 정말 마법같이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괴물 같은 AI가 탄생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지브리 스타일 혹은 네컷만화 등 수없이 많은 밈들과 사진들을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진짜 파워풀하게 사용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스타일을 넘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의 이 마법 같은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난이도 높은 테스트를 하였고, 나아가 이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이 영상에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전문가 입장에서 현 AI 영상의 3대장인 구글의 VO2, 런웨이의 젠4, 클링의 새로 나온 기능까지 활용해서 비교 분석하여 현존 최고의 AI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과연 앞으로 AI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실험의 결과 그리고 활용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헐리우드에서 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최근 에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그륜입니다. 최근 챗GPT에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이 발표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 혹은 네컷 만화로 바꿔 포스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 기술의 한계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결과로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활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AI에서 비슷한 기능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다른지, 챗GPT의 어떤 부분이 더 새롭다고 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온 결과물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저만의 프로세스와 또 최근 업그레이드된 VO2 그리고 런웨이의 새로운 엔진인 젠4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든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실험하였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술로 유명 명화가 탄생하는 순간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던 그 순간의 모습이고요. 뭉크의 절규를 그리고 있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실제 그 당시 모델의 표정과 뭉크는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네가 흰색 수련 연못을 그릴 당시에 그런 풍경을 그리는 장면도 만들어 보았고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의 모습도 상상하면서 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메스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까지 명화가 탄생하는 그 당시 그 상황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챗GPT가 얼마나 문맥을 잘 이해하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속에는 그림도 있어야 하고 또 그걸 그리고 있는 화가가 있고 그 뒤에 실제 풍경 혹은 모델이 함께 담겨져 있는 아주 난이도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온 이미지를 영상화하는 작업에서 현존 최고의 영상 모델들을 비교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상 비교를 위해서 제가 예전에 3D로 만들었던 저의 작품을 AI로 재탄생했을 때 현재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도 함께 실험하였습니다. 실제 영상 제작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AI로 최상의 영상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디벨롭하는지 보여드리고 챗GPT의 기본적인 이미지 생성 방법부터 다른 AI 이미지 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는 챗GPT 사이트에서 4옴니 모델을 선택하고 채팅창에 원하는 이미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소라닷컴에 들어가서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라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비율 선택, 생성 개수, 프리셋 등을 버튼 메뉴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과거에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라이브러리에서 다시 찾거나 다른 유저들이 만든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챗GPT 사이트에서 4옴니 모델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가장 편리한 점은 제가 어려운 프롬프트를 사용할 필요 없이 평소에 챗GPT와 대화하듯이 한국어로 입력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고 있는 방고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실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었고, 지금 이 그림을 실제 모습으로 바꿔줘라고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고흐는 실제 모습처럼 바뀌었지만 빛이 조금 인위적으로 나왔고 뒤에 배경은 아직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레퍼런스 원작 이미지를 첨부하면서 라이팅과 배경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물이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배경에 원작에 있는 나무나 교회 건물들 그리고 구름이 보이지 않아서 배경을 좀 더 디벨롭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정한 결과물이 점차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달의 위치를 바꾸고 더 자연스러운 조명을 위해서 방고 그림 옆에 조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이 그림 옆에 있는 조명이 너무 현대적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그림을 클릭해서 해당 부분을 브러쉬로 선택하고 랜턴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또 원하는 랜턴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세로가 아닌 가로 비율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놀라운 점은 그림 속의 요소들을 비율에 맞춰서 다시 보기 좋게 정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합성을 넘어서 비율에 맞춰서 이미지를 재생성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실적인 결과물보다 추상적인 결과물이 주로 나왔습니다. 작품 속의 화가, 그림, 그리고 실제 풍경 인물을 각각 인지하지 못하고 뒤엉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가의 얼굴을 몰라서 랜덤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미드저니의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챗GPT는 더 문맥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가장 잘 만들어주는 구글의 이미지 FX에서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미지 FX에서 만든 결과물은 미드저니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고우의 얼굴은 더 실물에 가까웠고 사실적인 묘사는 챗GPT의 결과물보다 더 사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경에 있는 사실적인 묘사와 그림 부분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고 또 레퍼런스로 참고할 이미지를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수정하기 훨씬 어려웠습니다. 선택 수정이 없어서 계속해서 결과물의 단점과 프롬프트를 GPT에 전달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반복해서 요청해야 했습니다. 결과물이 한 번의 프롬프트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챗GPT의 수정 기능처럼 미드저니와 포토샵에도 비슷한 부분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미드저니와 포토샵에서는 정확히 표시한 부분만 수정을 해주지만 결과가 훨씬 더 어색한 합성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챗GPT에서 브러쉬로 원하는 부분을 수정하려고 해도 전체 이미지도 같이 조금씩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수정이 반영되었습니다. 포토샵의 최신 버전에 있는 크롭트를 이용해서 비율을 바꾸면서 부족한 부분의 이미지를 포토샵 AI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GPT로 나온 결과물은 사실적인 표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업스케일, 즉 고화질로 바꿔주는 또 다른 AI 툴인 마그네픽 AI를 사용하였습니다. 마그네픽 AI에서는 첨부한 이미지를 단순히 고화질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조절하면 더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미지 퀄리티를 올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생성에서 최대한 퀄리티를 만들고 나면 이제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을 해야 하고 또 나온 영상을 또 한 번의 고화질로 바꿔야 최종적인 영상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내는 AI의 3대장 비오트, 젠4, 클링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때마침 실험을 진행할 때 런웨이에서도 더 진보된 모델인 젠4가 나왔고 비오트에서도 얼리 어세스 유저들에게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비오트 공식 사이트 사용은 얼리 어세스 유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리 어세스 유저가 아니더라도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비오트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다소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대신 제가 얼리 어세스로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공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대부분의 영상은 비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AI 영상 툴보다 더 자연스러운 사람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붓질이나 다소 어색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직접 3D로 제작한 작품을 과연 BO2로 재탄생시키면 어떨지 궁금했고 제가 만든 영상과 BO2가 만든 영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디테일한 영상 연출은 한계가 많아 보였지만 반면에 CG로 표현하기 힘든 물이 출렁이는 시뮬레이션이나 마이크로샷 같이 디테일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끔 제가 제작하지 않은 다른 앵글의 모습도 정말 신기하게 생성해 주었습니다.
런웨이의 젠3에서 항상 아쉬웠던 게 이미지 투 비디오로 영상을 생성하면 바로 화질 저하가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젠4가 출시하여 바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전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롬프트 수행 능력과 자연스러운 물리 엔진은 BO2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은 테스트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는 항상 이렇게 아티스트 친화적으로 빠르게 버전업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클링 AI를 통해서 지난번에 박혜연님의 영화 뮤직비디오 제작 후기를 보여줬는데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역시 클링 AI의 강점인 화질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른 AI 영상들도 토파즈 AI를 이용해서 화질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업스케일을 하기 전 원본 AI 영상 화질이 깔끔할수록 토파즈 AI로 업스케일을 할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클링 AI만큼 깔끔하게 영상을 만드는 AI가 없을 정도로 화질 퍼포먼스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비교했을 때 BO2에서 만든 영상의 사람 움직임이 더욱 리얼하게 판단하여 최종 영상은 BO2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온 영상의 화질을 4K로 업스케일, 즉 고화질로 바꿔주는 작업으로 전체 프로세스가 마무리됩니다. 최대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부터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내야 하고 또 영상으로 변환할 때 각각 AI 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 화질 개선까지 이뤄져야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GPT의4 이미지 생성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재미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이 AI 활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의 가장 좋은 활용을 위해서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유저들의 작업을 연구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작업물들은 라이크를 클릭해서 따로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흥미롭게 본 사례 중에 포스터를 제작하는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포스터 안에는 정보가 입력돼야 되는데 이때 이미지와 어울리는 타이포그래피 표현과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사례가 상당히 유용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 포스터, 공지사항, 잡지, 썸네일 등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에 아주 쉽게 정보를 알려주는 인포그래픽이 챗GPT의 새로운 기능에서 아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포와 그래픽, 둘의 연관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 생성해주는 AI에서는 이 정도로 정보가 이미지와 맞지 않는데 GPT에서는 이미지와 내용 정보가 알맞게 표현되는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이용하면 와인 설명, 헬스장 기기 사용법, 조립 설명서 등 글로 빽빽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 유저분들의 후기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주로 x.com을 이용하는데 그곳에서 흥미로운 예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 렌탈샵, 주식앱, UI 디자인 등 챗GPT에서 특히 언어 표현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포가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도 상당히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앱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지도가 필요한 앱에서는 지도 앱에 어울리는 지도 그래픽과 UI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주식 앱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필요한 정보들이 페이지에 잘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앱으로 개발해도 좋을 정도로 UX, UI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목업이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 상당히 유용해 보였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다양한 AI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너무 많은 AI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AI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인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AI 툴들을 한 사이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형식의 사이트입니다. 한 사이트에만 크레딧을 충전하면 여러 가지 AI 엔진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 생성부터 수정, 업스케일, 더빙, 영상 제작까지 전체 작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무수히 생겨나는 AI 사이트를 매번 새롭게 가입할 필요 없이 이렇게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제작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완벽한 멀티모달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즉 언어 모델, 이미지, 영상, 제작까지 모든 것을 한 기업에서 모두 해결하는 멀티모달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AI 툴들의 각각 장점을 극대화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한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대기업과의 양극화, 즉 발전 속도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 결국에는 이 모든 부분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을 능가하는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글의 비오 역시 후발주자이지만 소라를 능가하는 퍼포먼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방대한 양의 영상 학습 데이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무한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비오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돼서 발전 속도가 점점 커질 것이고 챗GPT 역시 이번에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처럼 다른 AI 생성 툴보다 진보된 멀티모달의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자신의 사진들을 사용하면서 공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할수록 학습 데이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사용량은 발전 속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쉽게 만든 이미지가 많아지고 비슷한 결과가 쏟아지게 되면 결국 금방 식상해지고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새롭고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더 올릴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변화하는 미래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 나온 기술을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창출하고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드는 연구를 하여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발전의 흐름까지 지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